안녕하세요. 올로버 NFL 김민준. 김치경입니다. 네, 벌써 이제 3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3주차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번 주에 정말 또 난해하고 어려운 경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록들도 나왔고, 음, 또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빠르게 Thursday Night Football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자이언츠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였는데, 나이너스가 예상대로 30대 12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국 중계이기는 했지만 경기 전부터 좀 결과를 알 것 같은 그런 뭐 매치였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음, 원래도 나이너스가 전력상 앞서 있는데 자이언츠의 이제 오펜스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세이컨 바클리가 이제 하이앵클 스프레인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 이제 결장하는 것이 이제 미리 발표가 됐었어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츠가 좀 업셋을 만들어내기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봤던 경기였습니다. 네. 뭐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던 정규 시즌 이제 연승을 13연승으로 늘린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되겠고요. 이날 뭐 전진 야드나 공격 점유 시간 이런 것만 비교해 봐도 뭐 압도적이었다라는 말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441야드 대 150야드, 요 39분 대 21분 정도 이제 볼 점유 시간을 가졌으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18점 차밖에 안 난 게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음, 정도로 뭐 내용도 압도적이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자이언츠의 공격이 패싱도 러싱도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물론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 맷 브리다가 터치다운을 하나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1번의 시도 29야드에 그치면서 러싱이 뭐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데니얼 존스 역시도 이제 뭐 바클리가 없으니까 졌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데니얼 존스도 연간 4천만 달러를 받는 쿼터백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1인분은 해줘야 되는데 1인분을 전혀 해주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샌프란시스코에게 승리를 거의 헌납하고 말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연봉이라는 이제 권리를 획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음, 늘 그런 권리에는 이제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뭐 데니얼 존스가 이날은 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4주차 시애틀과의 경기가 남아있는 자이언츠인데, 일단 세이컨 바클리가 경기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부상 회복 정도나 그런 경과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자이언츠 수비 역시도 이제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사실 이제 초반에는 블리츠 뷰를 좀 엽기적으로 많이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을 거두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었는데 뭐 브로퍼디가 그런 부분을 짤짤이 패스로 잘 이제 회피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자이언츠의 이 블리츠가 이 쿼터부터는 잘 안 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날 39번의 드랍백 패싱 상황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33번을 블리츠를 시도를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뭐 거의 역대급 뭐 비율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1쿼터에는 이제 3실점으로 잘 막아내면서 이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음. 말씀해 주신 대로 퍼디가 이제 공을 빠르게 릴리즈하기 시작했고, 이제 나이너스의 리시빙 옵션들이 이제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너지가 나면서 결국 이제 자이언츠의 어떤 극단적인 수비 전략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퍼디가 이날 이제 37번의 패스 중에 25개를 연결시켰고 310야드에 2개 터치다운 또 한 번 이제 좋은 경기를 했는데 초반에 사실 이제 턴오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행운이 좀 따랐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분위기를 조금 이제 타면서 결국은 좀 편안하게 경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음.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팬들은 뭐 퍼디가 좀 장거리 패스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이날 뭐 디보 세뮤얼에게 한번 또 연결하는 장면도 있었고 이렇게 자이언츠가 이제 블리츠를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뭐 뒷볼을 던지는 것만이 뭐 해결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음. 상대 수비 전략에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고 쉬운 방법이다.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퍼디가 그런 것들을 잘 해냈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탐 브레이디 선수가 물론 뒷볼도 못 던진 건 아니었습니다만 뒷볼을 잘 던져서 고트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이날 이제 그 브랜든 아이오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을 하긴 했는데 뭐 사실 큰 티가 안 났습니다.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이날 119 스크리미지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디보 세뮤얼이 129 야드에 또 터치다운 하나. 저지 키틀이 7번의 캐치로 또 90야드를 만들어내면서 전혀 이제 뭐 아이옥의 공백은 느껴지지 않았었고요. 특히 그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지난 그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그 지난 시즌 13주차부터 연속 경기 터치다운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 경기까지는 12경기 연속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리 라이스의 프랜차이즈 기록이랑 타이라 그래요. 뭐 제리 라이스라고 하면 뭐 역대 리시버 넘버 원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꼽는 뭐 음, 엄청난 전설인데 뭐 맥카프리가 이제 포지션은 다르지만 이제 제리 라이스의 어떤 프랜차이즈 기록 하나를 좀 깰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맥카프리가 이제 워낙 캐롤라이나에서 뭐 오래 선수 생활을 했고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에는 좀 나이너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어딘가 개인적으로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게 나이너스에서 이제 뭐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어떻게 보면 펜서스 시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라이너스 선수로 좀 완전하게 좀 인식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나이너스랑 자이언츠의 경기는 좀 정배대로 손쉽게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다음 이제 저희가 얘기해 볼 경기는 콜츠와 레이븐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연장까지 간 끝에 이제 22대 19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그 맷 게이의 53야드 필드골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력이 높아야만 게임이 재밌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사실 이제 전반전까지는 양 팀의 그 결정력이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 좀 정상적인 경기처럼 진행이 됐었는데 후반전에 이제 후반부 그리고 연장전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멸망전 양상으로 이어졌거든요. 거의 뭐 정신 나간 게임으로 이제 이어진 끝에 결국은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앤서니 리차드슨이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김민준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이제 가드너 민슈가 나왔는데 음, 이날의 뭐 콜츠의 승리의 주역은 사실 가드너 민슈 쪽은 아니고 이제 음. 스페셜 팀의 그 주인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맥게이 선수가 이날 승리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날 필드골 5개를 모두 성공을 시켰고 그것도 50 플러스 야드 필드골이 4개가 있었습니다. 음. NFL 역대 최초로 4개의 50 플러스 야드 필드골을 한 경기에서 성공시킨 키커가 됐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가드너 민슈 선수가 이제 컨커션 프로토콜에 들어간 앤서니 리처드슨을 대신해서 선발로 나왔는데 뭐 제가 진짜 민슈 좋아하지만 이날은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사실 맷 게이가 이제 2019년 템파베이에서 이제 5라운드 드래프트를 받아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선수였어요. 사실 키커가 드래프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선수가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사실 템파베이에서의 첫 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필드골 성공률이 80%가 되질 않으면서 1년 만에 팀을 떠났고 LA 램스에서 그래도 이제 우승도 한번 경험을 하고 뭐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끝에 이번 시즌 지금 콜츠로 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날 이제 좀 또 키커 쪽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또 NFL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또 남기게 됐던 이 맷 게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를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날 이제 잭 모스가 30번의 캐리로 122야드를 달리면서 통산 두 번째 100야드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리시빙 쪽에서도 이제 두 개의 캐치 23야드, 뭐 야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리시빙 터치다운도 하나를 기록하면서 공격에서는 거의 뭐 팀을 캐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조나단 테일러가 계속해서 뭐 트레이드설에 시달리고 있죠. 근데 음, 뭐 콜츠는 여전히 이 테일러의 가격을 좀 깎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뭐 그 과정에서 좀 트레이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음, 뭐 테일러가 트레이드가 되든 뭐 콜츠 유니폼을 입고 뛰든 이 잭 모스의 활약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테일러가 뭐 몸 상태도 그렇고 뭔가 콜츠 유니폼을 입고 뛴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최정점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잭 모스가 한 시즌을 좀 건강하게 뭐 팀의 좀 넘버원 러닝백에 준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콜츠로서는 좀 귀한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금 2승 1패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지구 단독 선두입니다. 뭐 몇 경기 안 치른 시점이고 아직 뭐 지구 라이벌끼리 맞대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이 좀 더 흘러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뭐 콜츠로서는 출발이 나쁘지 않다,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사실 이 지구에서는 이제 잭슨빌이 가장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음, 예상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아직 세 경기이긴 하지만 잭슨빌이 지금 좀 꽤나 부진한 모습으로 이제 시즌을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상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콜츠에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나? 뭐 이런 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븐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라마 잭슨이 이날도 이제 자신의 러싱 능력이 진짜백이다라는 거를 뭐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증명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날 14번의 러싱으로 101야드를 달리면서 터치다운 2개 기록하면서 자신의 러싱이 여전하다는 거 보여줬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패싱이 많이 좋아졌다. 뭐 지지난주도 그렇고 올 시즌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날도 이제 31번의 패스 시도에 22번 성공, 202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패스에서 성장한다는 부분이 역시나 레이븐스로서는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되겠죠. 음. 근데 이제 뭐 러싱도 좋았고 패싱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좀 턴오버가 발목을 잡았던 레이븐스였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이날 2개의 펌블 로스트가 레이븐스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됐을 것 같고 연장에서 이제 상대 진영 48야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했었는데 저스틴 터커에게 끝내기 필드골 기회를 주지 못한 부분이 좀 결정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해줘야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끗이 모자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레프트 태클 로니 스탠리 그리고 센터 이 타일러 린더바움 선수가 2주 연속으로 못 나왔는데도 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건 또 이 라마 잭슨 선수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이 한국계 또 선수죠. 이 카일 해밀턴의 활약이 아주 또 빛났었어요. 음. 이는 이제 아다리우스 워싱턴 선수가 IR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이제 카일 해밀턴이 슬랍 코너로 이제 출장을 하게 됐는데 이날 9개의 태클과 함께 3개의 색, 2개의 태클 폴로스, 3개의 쿼터백 히트, 패스 굴절 하나, 그리고 펌블 유도까지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대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뭐 아직 NFL 커리어가 이제 두 번째 시즌이긴 하지만 뭐 음,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댈러스의 마이카 파슨스 같은 경우도 이제 드래프트 당시에 이 선수가 이제 엣지 러셔라기보다는 좀 미들 라인베커로 좀뭐 평가를 받았지만 이게 댈러스가 이제 포지션 전환을 잘 시키면서 지금 뭐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카일 해밀턴도 아직 뭐 한 경기뿐이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뭐 포지션에 가자마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레이븐스도 한번 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카일 해밀턴 선수가 반짝이었을지 계속해서 이런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3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할 수 있었던 레이븐스였는데 이 경기를 내주면서 2승 1패가 됐고 AFC 북부지구에 지금 벵갈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이 모두 2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즌을 더 치러봐야겠지만 시즌 초반에 예상을 해봤을 때는 AFC 북부지구가 굉장히 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테네시와 클리블랜드의 경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기는 또 클리블랜드가 27대 3, 뭐 대승을 거뒀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면 이제 이 예측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NFL에서 그 경기 시작 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했을 때 이게 몰빵이 되면 역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이 경기가 유독 그랬던 경기 같습니다. 이날 뭐 지난주에 이제 2주차 경기를 좀 되돌아보면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언 테너리 선수가 좀 살아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었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닉 첩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꺾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브라운스가 테네시를 그야말로 압도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일단 테네시 얘기를 좀 해보면, 뭐 간단한 산수를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이 테네시가 이날 얼마나 무기력한 경기를 했는가. 일단 라이언 테너힐이 패스 성공률이 50%밖에 되질 않았고 104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보통 테네시는 이제 데릭 헨리에게서 좀 활로를 찾기 마련인데 헨리도 이날 러싱 시도당 평균 전진 야드가 1.8야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철저하게 봉쇄를 당했고 음, 결국 이제 팀 전체 러싱 야드가 26야드였어요. 그러면 테너힐이 벌어온 104야드와 러닝백들이 벌어온 26야드를 합치면 130야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일스 게럿에게 사실 3.5개의 색을 내줬고, 뭐 그걸 포함해서 이제 팀 전체적으로 5개의 색을 내주면서 36야드를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팀 토탈 전진 야드 이제 공식 기록으로는 130에서 36을 뺀 94야드밖에 되질 않았어요. 음, 60분 내내 경기에서. 네, 근데 여기 이제 토탈 야드로 계산이 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뭐 야드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또 페널티잖아요. 근데 상대 페널티로 46야드를 이득을 보긴 했는데 음, 80야드를 스스로 또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토탈 야드에 이 페널티 야드까지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60야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어, 결국 딱 그만큼 했다고 봐야죠. 예. 필드골 하나로 지금 3점밖에 못 냈으니까. 근데 어쨌든 경기 내내 뭐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았을 때 60야드 전진에 그쳤다? 음, 이거는 어,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좀 용납되기는 어려운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25야드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60야드를 전진하고 필드골 하나 차면 딱 3점이거든요. 뭐 그만큼의 경기력이었다. 예.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여러 번의 드라이브에서 나눠서 전진한 야드이기 때문에 필드골 하나를 기록을 했던 게 오히려 좀 다행이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 같은 경우는 닉첩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FA로 나가 있던 결국 카리먼트와 재결합을 선택을 했어요. 1년 최대 40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이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날 이제 곧바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러싱 시도 13야드, 2번의 캐치 22야드.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약을 한 것 치고는 좀 당장 존재감을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음, 일단 계약 직후에 첫 경기였다는 걸 저희가 좀 감안해줘야 되고, 어쨌든 뭐 본인에게 좀 많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의 누적 기록을 쌓아가면서 좀 신뢰에 보답을 할 수 있는 뭐 자원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뭐 닉첩과 좀 분량을 나누다 보니까 좀 기록 지표들이 많이 떨어진 뭐 해들도 있었는데 음, 일단은
만약에 카리먼트가 넘버원 자리로 올라설 수 있으면 이번 시즌은 적어도 충분한 기회를 받으면서 또 한 번의 뭐 커리어하이 시즌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디셔 왓슨 선수도 지난주에 부진을 만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33번의 패스 시도에 27번 성공, 289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고, 아마리 쿠퍼가 이제 116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기록을 하면서 또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일스 게럿 선수가 앞서도 이제 그 3.5개 색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쿼터백 히트도 5개가 있었고, 올 시즌이 끝났을 때 게럿의 색 숫자가 몇 개가 될지도 저는 벌써부터 좀 궁금해져요. 음, 그러니까 한 주 만에 이렇게 좀 반등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드션 음. 왓슨이 지난주에 매우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곧바로 좀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일단 뭐 브라운스가 경기마다 조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언제쯤 좀 정상 궤도에 오를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타이탄스가 더 심한 기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언제쯤 안정화가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팰컨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도 이제 라이언스가 20대 6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비잔 로빈슨 신드롬을 앞세워서 사실 시즌 초반 돌풍을 좀 펠컨스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디트로이트를 만나서 결국에는 한풀 꺾이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펠컨스의 오라인이 라이언스의 D라인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맞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펠컨스가 이제 자랑하던 러싱 공격이 좀 맥없이 막히면서 애틀랜타의 공격이 좀 쉽게 막혔는데 이날 이제 로빈슨이 10번의 캐리로 33야드, 알지어가 7번의 캐리로 12야드밖에 전진을 하지 못하면서 러싱 공격에서 좀 풀리지가 않았고 결국 러싱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데스몬드 리더가 경기를 풀어나가기에는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리더가 이제 뭐 이름은 리더지만 아직은 좀 혼자서 게임을 풀어갈 만한 좀 역량은 가지지 못한 쿼터백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오라인이 좀 뚫리면서 7개의 색을 얻어 맞다 보니까 좀 정상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음, 펠컨스가 하도 게임이 안 풀리니까 좀 답답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서드다운 컨버전이 계속해서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3쿼터 중반에는 서드 앤 식스 상황인데 여기서 러싱을 또 시도하는 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선택까지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 리더의 좀 패싱 게임을 이 펠컨스에서 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반증이라고 좀 보여지고 음, 뭐 리더에게도 썩 좋은 환경이 아닌 게 펠컨스의 리시버진 구성이 좀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제 음, 리더가 지금 막 뒷볼을 뻥뻥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짧은 패스를 안전하게 이어받아서 뭐 스피드를 살려서 야드 애프터 캐치를 나가거나 이런 선수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드레이크 런던이나 사실 카일 피츠는 그런 쪽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그렇죠. 선수들이 핵심 리시버들이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은 좀 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 펠컨스 구단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 말씀해 주셨던 뭐 카일 피츠, 드레이크 런던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도 맥 콜린스라든지 뭐 조누 스미스 이런 선수들 다 지금 키가 190대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 키 큰 사람들에 대한 이제 폄하가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장신 리시버들은 아무래도 단신 리시버들만큼 유연하거나 이제 민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야드애프터 캐치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선수들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운영을 하는 그 감독보다 이 팀을 구성하는 단장 쪽에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프론트 오피스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이제 세컨더리에서 좀 자신의 마크맨에 놓치는 상황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물론 뭐 고프가 잘 찾아낸 것도 있었지만 네, 펠컨스가 지나치게 좀 손쉬운 기회들을 많이 내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구영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48야드, 24야드 필드골은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47야드 필드골 하나 놓치면서 지난주는 첫 엑스트라 포인트 실축, 이번 음, 주는 첫 필드골 실축. 이렇게 좀 하나씩 좀 안타까운 장면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뭐, 한 시즌 치르면서 뭐, 100% 성공률을 기록하면 좋겠지만, 아니, 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수비진이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주 만에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연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앞선 두 경기에서도 뭐 존재감은 확실했지만 그것을 뭐 색 같은 이제 눈에 보이는 기록으로 좀 바꾸지를 못했었던 이 에이단 허친슨이 이날만큼은 뭐 두 개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뭐 기록적으로도 뭐 그렇고 뭐 내용적으로도 뭐 팬들의 기대치에 좀 충족하는 활약을 해줬던 거지 좀 반가운 경기였습니다. 네. 뭐 4쿼터에만 이제 승리를 굳히는 색 두 개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허친슨이었고, 공격 쪽에서는 이제 그 넘버원 러닝백 데비 몽고메리 선수가 당분간 좀 나설 수가 없는 가운데 1라운드에 뽑았었던 신인 자미르 깁스 선수가 17번의 러싱 시도 80야드를 전진하면서 이날 이제 몽고메리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줬던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큰 소득이 아니었나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제러드 고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경기 연속 인터셉션을 또 뭐 던지기는 했는데 음, 그래도 이 오펜시브 라인이 지켜주니까 편안한 환경에서 그래도 빈틈 이제 비어있는 리시버를 잘 찾더라. 음, 그래서 그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뭐 라이언스가 좀 홈에서 이제 첫 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뭐 리시버 쪽에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선수들이 또 있었죠. 네. 뭐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이 두 경기 연속 100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막전에 칭찬 많이 했었던 그 신인 타이트엔드 샘 라포르타 선수가 이날 뭐 45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 이게 이제 또 결승 터치다운이 됐는데, 이걸 포함해서 이제 8번의 캐치 84야드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뭐 이날 라이언스가 이제 승리한 것은 뭐 축하할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제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음, 팀 전체적으로 10번의 페널티로 119야드를 물러난 게 좀 오게 튀었고 어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좀 점수 차가 생각보다는 안 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이제 제프 오쿠다 더비였었는데, 사실 뭐 오쿠다를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지명을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라이언스가 결국 이제 실망을 하고 어 그 오쿠다를 이제 펠컨스로 떠나 보냈는데, 오쿠다가 이제 그 라이언스 홈커밍이죠. 별로 이제 모두가 반기진 않는 그런 이제 홈커밍이 됐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펠컨스 유니폼을 입고 그 로테이션 멤버로 출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다지 썩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은 없었다. 다행히 이제 라이언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도 오쿠다가 활약하는 그 배 아픈 장면을 보지 않아도 돼서 괜찮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오프다가 이제 앞선 두 경기는 좀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 음, 이번 경기에서 이제 펠컨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이제 출장을 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로테이션 멤버로 좀 활약을 했는데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기록은 없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필드에 섰다 정도의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펠컨스의 세컨더리가 뭐 아주 지금 탄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음, 오쿠다도 좀 이 펠컨스에서 경쟁을 하면서 좀 부활을 꿈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펠컨스와 라이언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얘기해볼 경기는 뉴올리언 세인츠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가 18대 17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반전이 17대 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뉴올리언 세인츠가 17대 0으로 앞선 채 경기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미 그레엄의 터치다운도 있었고
라시드 샤이드의 이제 아주 환상적인 76야드 펀트 리턴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세인츠가 좀 전반에 경기 흐름을 좀 잡아갔었죠. 근데 결국에는 좀 불의의 부상이 좀 게임의 흐름을 바꿨던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3쿼터 중반에 이제 데리카가 이제 패커스의 라시안 게리에게 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음, 그러면서 음, 제이민 슈스턴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말았는데 결국 음. 그것이 좀 세인츠에게 좀 불운했고 좀 역전패를 당하는 좀 주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이제 역시나 경기의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이제 그 경기 흐름이 바뀌면서 패커스가 4쿼터 들어서 이제 세 번의 드라이브에서 필드골, 터치다운, 이 터치다운에 의한 투포인트 컨버전, 그리고 또 한 번 터치다운을 이제 성공시키면서 정말 이 18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이제 대역전극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음. 사실 조던 러브에게는 또 이제 좀 각별한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음, 러브가 작년까지 커리어 딱 한 경기 선발, 그다음 이제 이번 시즌 두 경기 선발을 치르고 이날 이제 통산 네 번째였는데 앞선 세 경기는 좀 공교롭게도 모두 원정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 패커스의 홈구장에서 선발 쿼터백으로 나서는 건 이제 첫 경기였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전반 흐름대로 그냥 끝났다면 좀 망신을 당하고 홈팬들 앞에서 좀 좋지 않은 첫인상을 남길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4쿼터에 이제 살아나면서 이 승리라는 열매를 좀 먹을 수가 있었던 그런 조던 러브의 하루였습니다. 네. 뭐 그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이나 뭐 기록 이런 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좀 높게 사야 될 부분은 이제 게임이 거의 터져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 빈틈을 찾아서 역전까지 성공시켰던 그 부분을 좀 높게 사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맷 라플러 감독의 판단도 그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 3대 17에서 9대 17로 추격하는 터치다운을 만든 이후에 투포인트 컨버전을 이제 시도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게 성공하면서 이 막판 이제 한 점 차로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좀 부분이 됐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라플러 감독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3대 17인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는 터치다운 두 개를 해야 해. 그래서 음, 14점이 최소한 필요해.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첫 번째 터치다운을 하고 나서 투포인트 컨버전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음, 다음 터치다운 때 한 번 더 해서 그것만이라도 성공하면 다시 그냥 엑스트라 포인트를 찬 것 같은 그런 효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두 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777이 뜬 거죠. 이첫 번째 음, 시도에서 이제 추가 득점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터치다운 때는 굳이 이제 그런 모험수를 하지 않아도 상대보다 한 점 리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날 경기 승리로 가져가면서 패커스가 이제 홈 개막전 연승 기록을 11로 늘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로저스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기록인데 어 쿼터백이 바뀌었음에도 이 기록이 이어진다라는 건 패커스에게 나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욱더 의미를 찾게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넘버원 러닝백 에런 존스 그리고 랩 태클 데이비 박티아리 랩 가드 엘튼 젠킨스 그리고 이제 넘버원 리시버인 크리스티안 왓슨 그리고 코너백 제이 알렉산더까지 지금 이 말씀드렸던 선수들이 패커스에서 정말 이 키플레이어가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도 승리를 거뒀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인츠 같은 경우는 이제 데리카 부상 이후에 이제 윈스턴이 남은 경기를 치렀는데 음, 거의 정확하게 1년에 가까운 이제 364일 만에 이제 경기를 뛴 거였더라고요. 네, 근데 윈스턴 입장에서는 좀 덤텅이를 썼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본인이 필드 위에 나선 이후에 팀이 한 점도 이제 득점을 해내지 못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좀 윈스턴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윈스턴보다는 뭐 팀 동료들의 좀 좋지 않았던 플레이 이런 음,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제이미스 윈스턴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중요한 순간에 이제 페널티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왔고 역전을 허용한 뒤에도 마지막 3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전진을 만들어내다가 결국 46야드 끝내기 필드골 레인지로 팀을 안내를 해줬거든요. 음, 윈스턴은 이제 그 역할까지 아주 잘 이제 수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키커 블레이크 그루피가 이거를 실축하면서 그대로 차저스의 패배로 끝났다라는 음, 점이 결국엔 좀 아쉽다고 봐야겠죠. 네.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부분은 이제 데리카의 부상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출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 것.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엘빈 카마라 선수가 이제 이 복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 정지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3경기를 못 나왔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경기에 나설 수가 있거든요. 음. 역시나 이제 이 카마라의 역할을 대신해 줬었던 이제 자발 윌리엄스 선수가 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IR에 또 올라간 상황에서 카마라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카마라의 복귀가 아무래도 좀 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세인츠입니다. 뭐 이날 패배한 거는 굉장히 아쉽죠. 예, 근데 음. 조금만 더 범위를 넓히고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세인츠는 지금 카바라 없이 2승 1패를 했다. 음.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3주간의 뭐 경기 결과지 않았나?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이제 똑같이 2승 1패를 하고 있는 지구 라이벌 템파베이를 만날 예정인데 이 중요한 일전에 이 엘빈 카마라가 추가가 됐다는 거. 이거는 좀 세인츠에게 굉장히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 이제 템파베이를 만나서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뭐 사실 복귀 첫 경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뭐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복귀 전에 카마라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이렇게 세인츠와 패커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